자,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직육면체의 부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부피란 우선 뭐냐면 입체 도형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이 부피를 우리는 수치화해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직접 비교하기 방법이 있어요. 자, 기역의 직육면체가 있고요. 니은의 직육면체가 있네요. 자,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를 할 때는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들을 서로 비교하면 어떤 부피가, 어떤 직육면체 부피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기역에 있는 직육면체의 가로와 니은에 있는 직육면체의 가로를 비교해 보면 얘도 여기 지금 작은 한 칸의 정사각형이 보이죠? 이 한 칸을 기준으로 세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므로 우리가 길이가 기역의 가로와 니은의 가로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역 직육면체의 세로와 니은 직육면체의 세로의 길이를 봤더니 훨씬 더 니은이 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역의 세로보다 니은의 세로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높이도 볼래요? 높이도 얘가 한 칸, 두 칸인데 얘는 한 칸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번에는 기역의 높이가 니은의 높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로의 길이는 같고 세로는 니은이 더 크고 높이는 기역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두 가지 직육면체 중 어떤 직육면체의 부피가 더 큰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직접적으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두 번째 상황에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들을 다 써놨어요. 비교해보면 기역 직육면체 가로 4, 니은 직육면체 가로 4니까 가로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지금 같은 거 보이시죠? 높이만 다르네요. 높이만 니은이 더 크네요. 따라서 이렇게 될 때는 기역의 부피보다 니은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비교를 할 때는 가로, 세로, 높이 중 두 개가 같아야 하나를 비교하면서 부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거 보이죠? 가로만 다르네요. 자, 세로 같고 높이 같고 가로만 누가 더 크다? 니은의 가로가 더 크죠? 이렇게 두 개는 알고 하나는 모를 때는 우리가 부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니은의 가로가 더 크니까 기역의 부피보다 니은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부피를 비교할 때 직접 비교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가로, 세로, 높이 중 두 곳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한 곳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부피가 더 큰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비교하기는 이러한 제약적 조건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피 비교하기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임의의 단위를 이용하여 비교하기입니다. 자, 임의의 단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작은 상자, 이것도 역시 직육면체겠죠? 이 직육면체를 각각의 직육면체에 채워서 그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상자는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1, 높이가 2분의 1이다 라고 써져 있죠. 그것을 기역의 직육면체와 니은의 직육면체의 개수를 모두 다 꽉 한번 채워볼게요. 자, 먼저 기역은 지금 지금 얘가 가로의 길이가 2인데 이 기역의 직육면체 가로의 길이가 4니까 가로에 여기 하나 더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겠죠? 가로에는 두 개가 들어가네요. 세로에는 세로의 길이가 1인데 이 직육면체 세로의 길이가 2니까 얘도 하나, 두 개가 들어가겠네요. 세로에도 두 개. 그럼 가로에 3개, 세로에 2개니까 한 층에 모두 4개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높이를 보면 몇 층을 쌓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작은 상자의 높이는 2분의 1이고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2이므로
2분의 1이 4개 있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4층으로 쌓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 층에 4개씩 들어가는데 그게 4개 층이 필요하면 이 직육면체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4개씩 4층이니까 4 곱하기 4 처리하면 되겠죠? 총 16개의 작은 상자가 이 직육면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직육면체도 한번 넣어볼게요. 작은 상자는 가로가 2,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6이므로 2가 3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로에 3개 필요합니다. 세로는 1, 얘는 2니까 2개 들어갈 수 있겠죠? 세로에 2개. 그러면 가로에 3개씩 2줄 필요하므로 모두 6개가 필요하겠죠? 그 6개를 층으로 쌓아서 높이를 채워야 되는데 얘는 높이가 2분의 1, 얘도 높이가 2니까 2분의 1이 4개 있으면 2가 되겠네요. 4층을 채워야 합니다. 6개씩 4층을 채워야 하므로 6 곱하기 4만큼 작은 상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작은 상자의 개수는 24개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직육면체와 여기 있는 직육면체를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작은 상자, 이런 걸 임의의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의 단위의 상자를 채워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피를 비교한다면 기역에는 16개, 니은에는 총 24개가 들어가므로 니은의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앞에서 말하는 임의의 단위와 쌓기나무의 차이는 쌓기나무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개수를 비교해서 부피를 비교할 건데 쌓기나무는 정육면체 모양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직육면체가 있고 여기에도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를 선생님이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쌓기나무의 개수가 결국에는 부피의 관계를 말해주겠죠? 얘는 쌓기나무가 한 층에 4개씩 두 층이 있으므로 4 곱하기 2, 8개. 얘도 한 층에 4개씩 총 3층이 있으므로 4 곱하기 3에서 12개의 쌓기나무가 쓰였네요. 따라서 이때 기역의 부피보다 니은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피를 비교할 때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쌓기나무의 개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로 부피를 수치화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부피의 단위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자, 부피의 단위는 이렇게 쓰고 이걸 읽을 때 1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세제곱 센티미터. 우리가 여기 있는 요 3을 세제곱이라고 읽고요. 센티미터를 읽으시면 돼요. 1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이 1세제곱 센티미터의 의미는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서 가로가 1, 세로가 1, 높이가 1이면 이때 우리 부피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러면 얘를 다 곱하면 숫자는 1이겠죠. 1을 3번 곱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cm도 3번 곱하게 되는 것이므로 cm라고 쓰고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서 얘를 1세제곱 cm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 3이 의미하는 바는 길이를 곱한 횟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부피의 단위입니다. 물론 이때 각각의 길이,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들이 센티미터로 주어질 때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쌓기나무일 때 부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쌓기나무의 개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밑면에 놓인 쌓기나무는 2개씩 2줄이므로 2 곱하기 2에서 4개고 이 4개가 하나, 둘,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쌓기나무의 총 개수는 가로 3개, 총 개수는 가로 2개, 세로 2개, 높이 4개가 있으므로
2 곱하기 2 곱하기 4인 12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2는 가로에서 세는 개수, 여기서 2는 세로에서 세는 개수, 4는 높이에서 세는 개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 높이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쌓기나무 총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쌓기나무 12개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12개 있어서 12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굳이 이거를 쌓기나무의 개수로 세지 않고 아까 가로가 이게 한 변의 쌓기나무 한 변의 길이가 1cm잖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1cm가 두 개 있으므로 2cm잖아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그냥 2cm 곱하기 세로도 두 개니까 2cm, 2cm 곱하기 높이는 1이 세 개 있으므로 3cm라고 할 수 있죠. 3cm를 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쌓기나무의 개수랑 똑같은 12개이고 센티미터 3번 곱하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쓰기로 했으니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앞으로 쌓기나무의 개수로 하지 않아도 직육면체의 부피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처리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로 곱하기 세로는 이 밑면의 넓이와도 같죠? 그래서 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이니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직육면체 중 하나의 종류 중에 정육면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와 같아요. 하지만 정육면체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구분하지 않고 다 모서리의 길이라고 표현하셔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서로 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정육면체의 길이는 부피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더라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얘를 수치화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cm 곱하기 4cm 곱하기 5cm이므로 8, 4, 32, 32에다가 5를 곱하면 2, 5, 10, 5, 3, 15라서 160이라서 160cm 세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쓸 때는요, 저 센티미터를 굳이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쓰고 수치를 구해서 160이라고 쓰되 끝에 반드시 세제곱 센티미터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길이와 부피의 관계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 길이 1cm, 2cm, 3cm가 있어요. 그러면 2cm는 1cm가 2개 있으므로 2배라는 관계를 갖죠? 3cm는 1cm가 3개 필요하므로 3배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때 부피 중에서도 우리는 정육면체 부피만 생각해 볼 거예요.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므로 우리가 지금 길이와 부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정육면체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라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죠.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2, 4, 4, 2, 8, 8cm 세제곱입니다. 8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이니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3, 3은 9, 3, 9, 27, 27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 될 때 부피는 몇 배 된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8배 된다는 걸 관찰할 수 있네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배가 될 때 부피는 몇 배가 된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27배가 된다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와 부피의 관계를 얘기해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즉 모두 다 2배가 되는 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8배가 늘어나는 것과 같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배가 된다면 그때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모두 다 3배씩 증가하므로 27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는 2를 3번 곱한 8배가 되고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3배가 되면 부피는 이를 3번 곱한 27배가 된다라는 길이와 부피의 관계를 갖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의 단위가 1세제곱센티미터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1m라고 한다면 이때 부피의 단위는 1세제곱미터라고 쓰고 읽으시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세제곱미터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m, 1m, 1m면 1m를 3번 곱해서 1을 3번 곱하면 1, 미터가 3번 곱해졌다 해서 세제곱미터라고 읽고 쓰시면 됩니다. 이때 역시 여기 있는 세제곱자리에 있는 3이란 길이를 곱한 횟수를 뜻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미터를 배웠으니 센티미터와 미터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1m라는 단위는 100cm로 환산되는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넓이의 단위인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의 관계를 살펴보면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라는 걸 우리가 5-2때 배웠죠? 그러면 세제곱미터와 세제곱센티미터의 관계는 1m가 100cm이므로 100cm를 3번 곱하는 거니까 공이 6개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그려놨어요. 우리가 1m는 100cm랑 같으니 얘를 다 100cm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00cm의 정육면체 안에 1cm가 한 변의 길이인 정육면체를 채워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가로에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1cm가 100cm가 되려면 100개 넣을 수 있겠죠? 세로에도 100개 넣을 수 있고요. 높이에도 100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높이에 100개를 쌓아야 하므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만큼 쌓기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이 6개 붙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개가 쌓기나무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므로 1세제곱미터란 세제곱센티미터로 환산할 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환산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둡시다. 자, 부피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요. 이번에는 겉넓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겉넓이는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면들의 넓이를 다 더하시오라는 게 직육면체의 겉넓이고요. 겉넓이는 겨냥도를 전개도로 펼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면적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육면체는 면이 모두 몇 개 있죠? 그렇죠. 6개가 있고요. 여기 기역이라는 면 밑에 있어서 2개, 니은도 2개, 디귿도 2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전개도로 펼쳤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기역 2개, 니은 2개, 디귿 2개인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란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덧셈에서 똑같은 걸 더하는 것은 곱으로 표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이 2번 더해진다는 것은 기역 곱하기 2라 쓸 수 있고 니은이 2번 더해진다는 것도 니은 곱하기 2 디귿이 2번 더해진다는 것도 디귿 곱하기 2 처리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기역도 2개, 니은도 2개, 디귿도 2개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2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이 모두 2개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더한 뒤에 곱하기 2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모두 면이 6개가 있는데 각각의 넓이,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각각의 넓이가 모두 다 3개의 종류가 있으므로 각 넓이를 더하고 그 넓이 곱하기 2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건널비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하나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이렇게 전개도로 펼쳤을 때 굳이 이 넓이를 기역, 니은, 디귿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세요? 우리가 얘를 밑면이라고 보면 얘네가 옆면이죠. 옆면을 한 번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4cm, 여기가 2cm, 여기가 3cm이니까 여기가 4cm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 여기도 2cm겠죠. 여기 4cm, 여기 2cm예요. 그러면 4 더하기 2가 6이고요. 6 더하기 6이 10이잖아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가 12, 세로가 3이다 라고 해서 옆면의 전체 넓이를 12 곱하기 3 처리하셔서 3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밑면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밑면은 2개 곱하면 되겠잖아요. 똑같으니까 넓이가. 그래서 이 넓이가 4 곱하기 2에서 8제곱센티미터죠. 자,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는 2개 있으니까 이 옆면의 넓이 전체에다가 밑면의 넓이 2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한 밑면의 넓이는 2개를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2 처리하시고 옆면 전체를 직사각형으로 하나 구해서 옆면의 넓이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익히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육면체의 건널비 한번 봅시다.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 한 면이 정사각형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길이들이 다 서로 같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면을 구한 뒤에 이거 곱하기 6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 면의 넓이를 구할 때도 모서리들이 다 길이가 같으니까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피와 건널비 공식 잘 외우시고 외운 대로 우리가 문제 제대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